A, B, C, D 네 가지 색을 일부 또는 전부, 중요한 말입니다. 일부 또는 전부. 그러니까 색은 네 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칠할 수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 버전으로 색깔을 고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 요걸 경계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온통 한 가지로 칠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색칠을 할 건데 색칠을 하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색칠하는 모양이 어떤 패턴이 생기는 문제야. 이거는 패턴이 생겨.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색을 칠할 건데 선택은 뭐 좀 별거 아니니까 되고 여기에 내가 A라는 색깔을 칠했어. 나머지 하나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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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래도 된다고. 떨어져 있으니까 같아 된다고. 이렇게 그죠? 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선택하고 색칠합시다. 색깔 4개 중에서 이거는 1번 색깔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 A, B, C, D 4개 있는 거죠. 4개 A, B, C, D 중에서 색칠할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샘플로 B와 C가 있어. 그러면 B, C, C, C 이것과 C, B, B,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각각의 경우마다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러면 12가지가 일단 되고요. 자, 두 번째. 세 가지 색을 한번 칠해 볼 거야. 세 가지 색. 선택은 당연히 4개 중에서 3개 선택하겠네요. 그리고 색칠해보자 하는데 아까는 어떤 패턴이었어? 가운데 하나 색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패턴인데 세 가지 색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색깔을 A, B, C 칠한다고 할 때 A를 칠했다고 하자. A를 칠했다고 하자. 4개에다가 B, C를 억지로 두 가지 색을 여기다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방법이 B를 그러니까 4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얘 혼자 1 플러스 3 패턴 얘 혼자 B고 CCC 이럴 수 있잖아요. 또 2 플러스 2 패턴 어떻게 하냐면 얘가 B, B고 CC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또 두 가지네.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B, B, CC 버전도 있고 뭐도 있냐면 얘네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하다. BC, BC 그죠? BC, BC 이렇게. 그럼 다 한 건가요? 다 한 거죠. 그럼 얘는 몇 가지냐? 색을 골랐고요. 여기서 이제 덧셈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이 경우는 먼저 색칠한다. 가운데 칠하는 게 3가지예요. 가운데 3가지. 그 다음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얘가 뭐야? BCC잖아. BCC 말고 뭐도 있어? CBB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가지 방법으로 칠했고 물감이 2개 남았는데 둘 중에 누구를 혼자 칠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니까 2가지. 그죠? B를 칠할 거야. 그 다음 한 가지 C를 칠하는 거 나머지 그냥 칠하면 되니까 1 플러스 3 버전이 얘예요. 자, 2 플러스 2 버전 한번 해보자. 2 플러스 2 버전은 뭐냐? 이게 2가지가 있지? 어쨌든 한가운데 3가지 방법으로 A나 B나 C를 칠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2가지 색이 남았는데 공평하게 2회씩 칠할 거니까 뭔가를 선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경우의 수는 1가지야. 이건 왜 2가 곱해져 있지? 아, 둘 중에
한 번 칠할 것과 세 번 칠할 걸 결정해야 되잖아. B 한 번, C 세 번, C 한 번, B 세 번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였다고. 그런데 BBCC 버전은 BBCC죠? BCBC 아니고 BBCC 이 버전은 그냥 너 한 번, 너 두 번, 나 두 번 설정하는 경우 수가 하나야. 그리고 실제로 칠해도 BB를 칠한다. BB를 여기에 BB를 칠해도 여기에 BB를 칠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원순열이니까. 한 가지죠. 경우 수가 한 가지. 자, 이번엔 요거. 세 가지 방법으로 가운데를 칠합니다. 그렇지? 세 가지 방법으로. 가운데를 칠했어. 그리고 등장 횟수가 똑같기 때문에 또 색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 공평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이제 B를 칠해. B를 이런 패턴으로 칠한다고. B를 이렇게 칠해요. 이건 몇 가지야? 이 BB도 있고 이렇게 BB도 있어. 여전히 원순열이라서 한 가지라는 거지. 나머지 C를 칠하는 것도 여전히 한 가지니까 요거로 끝나요. 자,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 방법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얼마니? 6에다가 3에다가 3이니까 12 해서 48이 되었고, 지금 요거 하나 구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네. 자,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합니다. 이 경우가 좀 더 복잡해질 걸로 예상하는데, 그러니까 패턴이 복잡하다고. 네 가지 색이 있는데 네 가지 색 다 동원될 거니까 색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4C4. 자, 이제 색칠할 거 ABC 후보들을 실제로 갖다 놓고 색칠을 할 건데 무작정 달려들면 안 되고 패턴을 정해야 된다고. 아주 중요한 거죠. 패턴을 정하는 문제가 따로 있는 거야. 패턴을 정한다. 당연히 가운데 칠할 거다. 선택 이미 했다고 치고 가운데 칠하는 게 몇 가지죠? 가운데 칠하는 게 네 가지 방법으로 가운데를 칠해요. 근데 여기 A를 칠했다고 하면 잘 보면 색은 남아있는 색은 3개인데 4개를 칠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2번 칠해야 돼. 구체적으로 얘 2번, 얘 1번, 1번 이렇게 칠하면 돼. 칠할 곳이 4군데니까 합해서 4가 되면 되죠. 얘를 3번 칠해도 되나요? 안 돼요. 얘 2번, 얘도 2번 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이런 패턴밖에 없다. 그렇죠? 2 플러스 1 플러스 1 패턴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패턴이 또 실제 모양으로 갈린다는 거지. 핵심은 얘가 되겠네. 과연 2번을 어떻게 칠할 거냐. 이웃하게 칠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한 칸 건너가서 칠할 수가 있겠네. 해본다. 이웃하게 BB를 칠해. 그러면 BB를 칠하면 C, D와 D, E는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곱셈을 이렇게 해볼 거야. 한가운데 4개 칠하는 건 변함없어요. 근데 그 안에 이런 패턴 2개를 더 할 거야. 이웃하는 경우는 일단은 A를 칠했어. 가운데 누구 칠할까 생각한 거고, 또 뭘 했냐면 선택과 색칠을 또 반복해야 돼. 왜 그러느냐? 누구를 2번 칠할까? 이 셋 중에, 나머지 셋 중에 누구를 2번 칠할까 선택하는 거야. 3가지 방법이겠죠. 3가지 방법으로 2번 칠할 것을 선택하고, B가 선택됐다고 가정했을 때 B를 이웃해서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원순열이니까 한 가지라고. 그죠? 한 가지. 뭐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CD를 칠하는 게 A, B, B 이미 누군가가 바깥에 칠해져 있으면 나머지는 그 전체 판이 원판이더라도 나머지 칠한 건 직순열이지. 왜냐면 BBCD와 BBDC는 다른 거니까. 아무리 돌려도 같아지지 않으니까.
두 가지가 있겠다. 이런 패턴이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 칠할 그놈이 유일한데, 그치? 두 번 칠할 색이 두 개 주었다고 그래서 두 번 칠할 게 유일한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칠하느냐? 그 두 개를 어떻게 칠하느냐? 이웃해도 되지만 건너가도 된다. 이제 그거 하는 거야. 건너서 칠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차근차근 하는 거죠. A를 칠했어. 네 가지 방법으로 A를 칠했어. 누구를 두 번 칠할까 선택해야 돼. 여기가 C가 될 수도 있거든. 여기가 D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그 말이고, 여기 두 번 칠하는 여기가 B, C, D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택한 거고, 실제로 칠해보자. B를 칠하는 건 BB를 칠하거나 BB를 칠하는 거 같으니까 한 가지 안 쓰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써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CD를 칠하는 게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CD를 이렇게 칠했다. 읽어봐. BCBD. 뭐? BCBD.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어봐. BCBD. 알았어. 이렇게 칠하면 여기가 C, 여기 D. 읽어봐. BCBD. 똑같잖아. 한 가지네. 그렇죠? 한 가지. B를 칠하는 것도 한 가지. 저들이 대칭이기 때문에 원순열의 성질이 성립한다. 아까는 왜 2인가요? 아까는 왜? 그래. 다시 한번 보여줄게. BB. 이웃하는 경우는 CD. 읽어봐. BBCD. BBCD. BBDC.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 똑같네. 그건 같은 게 아니지. 반대를 읽으면 똑같네? 그거 아니라고. 아니? 반대를 읽으면 똑같네. 그럼 이게 연주순열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그냥 읽어가는 방향을 정하세요. 나름대로 너희들이 원순열 풀 때는. 다시 한번 바보짓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 B, B, C, D. 좋아. 자, C와 D 바꿔볼까? 인정되는지? 결론은 인정된다야. 아까 B, B, C, D였지? 바꿔보자. B, B, C, D. 다르네. 그럼 다른 거야. B, B, C, D 같은데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고. 읽어가는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럼 연주순열이 된다. 원순열은 알파벳 써놓고 읽는 방향은 동일해야 된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6이고 3이니까 36 되겠네. 36. 와? 9 해서 36. 그래서 12와 48 하면 60에다가 답은 96이겠네요. 오케이.